자려고 누웠는데 손바닥에서 불나는 경험 있으시죠? 얼음팩을 쥐고 자야 잠이 드시는 분, 찬물에 손을 담가봐도 그때만 잠시 시원할 뿐 다시 또 화끈거리시는 분, 손바닥이 뜨거워서 일하다가도 자꾸 손을 털게 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원인이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죠?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만져볼 땐 그렇게 안 뜨겁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느끼거든요.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걸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손바닥 열감의 진짜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왜 다 정상으로 나왔는지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바닥 열감 있으실 때 자기 전 5분이면 할 수 있는 셀프 지압법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심열 증상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머리 열감, 불면증, 식은땀 다 심장의 열, 심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릴 손바닥 열감도 사실 같은 심열이에요. 같은 열인데 머리로 가면 불면증이 되고 손바닥으로 가면 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손바닥은 출구일 뿐 진짜 문제는 가슴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손바닥이 뜨거우신 분들 사실 손바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손바닥은 그저 출구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갇혀있는 열이 손바닥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왜 열이 갇히는 걸까요? 가장 많은 경우가 꼭 참는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좀 참지 뭐 하면서 속으로 다 삭히시는 분들이에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참으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거 다 내 가슴에 병듭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시댁일, 자녀일, 남편일에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잖아요. 한참 참다가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면서 몸이 더는 못 버티고 손바닥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회사일까지 더해서 다 떠안고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는 책임감으로 살아오신 분들, 그 책임감이 가슴에 쌓이다가 손바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가슴의 열이 손바닥으로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가슴에 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증상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해요. 한숨이 자주 나와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얼굴이 갑자기 화끈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잘 때 식은땀이 나요. 잠을 깊이 못 자요. 입이 자주 말라요. 이 7가지 증상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은 오늘 말씀드릴 화병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증상들이에요. 손바닥 열감하고 화병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손바닥이 뜨거우니까 이유를 몰라서 병원 먼저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정형외과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 신경과 가셔서 신경전도 검사도 받으셨을 거예요. 혈관 문제인가 싶어서 초음파도 해봤을 텐데요. 다 정상이라고 하죠. 내 손은 진짜로 뜨거운데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검사가 정상이라는 건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뼈가 변형된 것도 아니고 신경 자체가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드웨어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은 아니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스트레스성이네요 하면서 가바펜틴이나 항우울제, 수면제 정도 처방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이 약들은 신경을 강제로 끄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 먹으면 그때만 가라앉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이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약은 아니거든요. 이게 검사로는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뼈나 신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열이 갇혀있는 게 문제니까요. 엑스레이로 가슴에 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은 진짜로 뜨거운데도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 열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몸의 열이 어디서 뭉쳐있는지를 봐요. 아까 가슴에 열이 뭉쳤다고 했었죠. 이걸 한방에서는 심장에 열이 뭉쳤다고 표현합니다. 손바닥이 뜨거우신 분들은 많은 경우가 심열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참아온 감정들이 가슴에 쌓이면 그게 심장열로 바뀝니다. 근데 이 심장의 열이 손바닥까지 뜨겁게 만들 정도면 열이 심한 상태인 겁니다. 가슴에서 풀려나가지 못한 열이 손바닥까지 새어나오는 거예요. 손바닥이 언제 뜨거우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뜨거워요. 막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면 가슴에 열이 확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손바닥 열감을 느끼십니다. 두 번째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날도 손바닥이 뜨거워요. 오랫동안 가슴에 화가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증상이라 신경 많이 쓴 날 유독 더 손바닥이 뜨겁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손바닥이 뜨거워요. 낮 동안 가슴에 쌓인 열이 밤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지치고 힘든데 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심장의 스위치를 아직 끄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심장열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머리로 가면 두통이 되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요. 가슴에 머물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손바닥 끝으로 새어나오는 게 바로 손바닥 열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이 뜨거우신 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화병이 이미 한참 진행된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손바닥 열감이 어떻게 화병과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 증상은 아닌지 잘 들어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오심번열. 글자 그대로 5군데에서 나는 열을 말합니다. 5군데가 어디냐면 양 손바닥 2군데, 양 발바닥 2군데,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바로 마음심, 우리 가슴이에요. 손바닥, 발바닥, 가슴, 이 5군데에서 같이 열이 난다고 해서 오심번열이에요. 옛날 한의사분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손바닥 열은 마음의 문제라는 걸. 결국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에요. 내 가슴에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결국 손바닥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손바닥 열감은 화병이 견디다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장 늦은 신호인 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화병은 가슴에 열이 갇혔다는 겁니다. 꽉 막혔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횡격막 위쪽으로 꽉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환자분 동의를 받아서 체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도 손바닥 열감 환자분이세요. 화병이 원인인 분이신데요. 여기 보시면 얼굴에도 목에도 가슴에도 열이 가득한 거 보이시죠? 횡격막 위쪽으로 빨갛게 열이 찬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열이 가득 차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겠죠. 심장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열 때문에 얼굴도 붉어지고 홍조도 생깁니다. 머리, 얼굴, 뒷목으로 땀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머리에 열이 있으니 잠도 잘 못 자고요. 횡격막이 굳어서 명치가 막혔으니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화병 증상이에요. 심열이 오래 쌓여서 화병을 만드는 겁니다. 손바닥 열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화병을 참고 견디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바닥도 치료하지만 가슴도 함께 치료해줘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가슴에 직접 열을 내려드리는 황련약침을 사용합니다. 정확히는 황련해독약침이라고 하는데요. 황련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황청심원 아시죠? 이 청심원의 핵심 약재가 바로 황련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릴 때 한 번씩 드시는 청심원의 청심이 마음을 맑게 한다. 그러니까 심열을 끈다는 뜻이에요. 황련은 심열을 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재 중 하나입니다. 이 황련을 추출해서 가슴 부위에 직접 놓는 게 황련해독약침이에요. 먹는 약보다 훨씬 빠르게 가슴에 갇힌 열을 풀어줍니다. 특히 가슴 정 가운데에 단중열에 많이 놓습니다. 화병 있으신 분들 여기 만져보시면 엄청 아프세요. 그리고 단중열 외에도 흉골 주변도 다 풀어줘야 합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오고 마음을 졸이고 살아오면 가슴 전체가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흉골 주변에 갈비뼈가 붙는 자리, 굳어있는 부위까지도 황련약침을 놓아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의 열을 내리는 혈자리가 손바닥에도 있어요. 대표적인 혈자리가 소부열과 노궁열입니다. 두 혈자리 모두 가슴에 열을 끄는데 탁효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도 침을 놓아서 심열을 내려드려요. 살짝 아프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집에서 손으로라도 꼭 풀어주세요. 자기 전에 5분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슴 한가운데 단중열. 원래 단중열은 내 몸의 정가운데 선과 양 젖꼭지를 잇는 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중열 위아래 다 아픕니다. 그래서 목 아래 쇄골 사이 움푹 들어간 곳부터 시작해서 가슴뼈, 우리가 흉골이라고 말하는 뼈인데요. 이 가슴뼈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서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만졌을 때 유난히 아프고 뻐근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지그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여기가 화병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슴뼈 가운데에서 양쪽 바깥 방향으로 갈비뼈 사이사이를 따라 쓸어주듯이 풀어주세요. 검지와 중지로 가슴 가운데에 대시고 좌우로
밀어내듯이 천천히 10번에서 20번 해주세요.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푸는 부위를 손으로 비슷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뻐근하실 수 있어요. 그게 화병이 단단히 모여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다음날 더 뻐근하실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궁열.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자리예요. 손바닥 한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뼈 사이에 있습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1분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양손 다 해주세요. 세 번째, 소부열. 주먹을 가볍게 쥐셨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자리예요. 손바닥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뼈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1분씩 양손 다 꾹꾹 눌러주세요. 두 혈자리 모두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자리예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우셔서 가슴 한번 양쪽으로 쓸어주시고 손바닥 두 군데를 풀어주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매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손바닥에 화끈한 느낌이 좀 줄어드시고 그 다음에는 잠도 좀 빨리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의원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손으로 따라할 수 있어요. 다만 지압했을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 깊숙이 열이 단단히 굳어있는 분들이세요. 그럴 땐 한의원에서 약침으로 직접 풀어드리는 게 빠릅니다. 오늘 손바닥 열감이 단순히 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화병의 신호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검사상 다 정상으로 나오셨다면 큰 병이 없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가슴에 갇힌 심열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손바닥 열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인 화병에서 시작된 건지 한의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에서 내 몸의 고장난 온도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손바닥 열감 말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화병이 한 단계 더 깊어졌을 때, 그러니까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손바닥, 발바닥까지 다 뜨거워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뵙겠습니다.